투자에서 도르쇼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DS 단석.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안티몬이라는 준금속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올라간 직접적인 명분은 중국에서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희귀 금속들을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희귀금속과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는 휘토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휘토류 중에 안티몬 관련주가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미중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상승할 가능성이 유력한지, 그리고 개별주들에 대한 마켓 타이밍은 어떤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관심 종목까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광물들, 휘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는 걸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휘토류 시장 점유율 70%는 여전히 중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휘토류를 막으면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원료로 사용되는 안티몬 같은 물질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너네들도 같이 못하게 만들겠다 라는 취지로 현재 공급망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주간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휘토류와 기타 광물을 구매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채굴 생산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 있는 외국계 휘토류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휘토류를 통제해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좀 둔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휘토류와 관련된 정보들은 국가 기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업계 인사 2명이 외국인에게 정보를 넘겼다가 11년 징역형이 나왔다는 건 법적 조치도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 공급망 전쟁이 심화되게 되는 경우 휘토류 관련주들은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상승 명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켓 타이밍을 본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연준도 향후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참고하는 지표죠. 근데 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부터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금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그리고 보잉의 파업 여파로 인해서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준에서 완화시켜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고용은 여전히 미국의 견조한 경기에 따라서 회복하고 있다고 발언할 수 있겠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는 침묵기간을 11월 8일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이전까지 10월 고용보고서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상 시장의 영역이라는 건데, 고용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국채금리가 문제입니다. 국채금리가 고용시장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에 임할 수 있고, 국채금리가 반등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간 추세적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테슬라예요.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의 반등과 더불어서 테슬라가 3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13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고,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때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면서 애플보다 높은 시총을 보유하는 등 애플과의 시가총액 격차를 다시 한번 현저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강한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견인하고 있을 뿐이고, 얘네들을 제외한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하락 기조로 전환되게 되는 경우 나스닥도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빼고 매그니퍼센트 7 5곳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죠. 얘네들의 실적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나아가서 매그니퍼센트 7 종목들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그니퍼센트 7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심화되게 되는 경우 나스닥은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단발성 충격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
실적을 못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나스닥이 하락으로 전환될 때 국내 증시 또한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 업종 종목들보다는 개별 업종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일단 휘토류 관련주인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입니다. 테마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휘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STX나 포스코엠텍 같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은 개별주들이기 때문에 휘토류 테마에 대표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3종목을 알려드렸고요. 변곡점은 오늘 다 나왔기 때문에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 혹은 종배로 접근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 종목들은 눌릴 때 사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따라간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티몬 관련주입니다. 안티몬 또한 첨단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 DS 단석 이외에 안티몬 관련주가 2개밖에 더 없어요. 근데 그 종목들은 변곡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안티몬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둘 수 있는 건 DS 단석 한 종목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관심 종목 편입 이후에 단기적 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변곡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걸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휘토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리고 희귀 자원을 현재 무기화하고 있죠. 무기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불 작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 생산과 수출, 나아가서 이 원자재에 대한 정보들까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불 작전에 임할 때 휘토류 관련주들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휘토류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이후에 기밀로 분류가 된다면 충분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휘토류와 관련된 이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상승 추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켓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11월 FOMC 직전 마지막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별주들은 대체 투자처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빅테크 슈퍼위크로 사실상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전체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덩달아서 밀릴 수 있고,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추세적 상승을 견인한 상황이라서 얘네가 밀리게 된다면 나스닥도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 또한 국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이 개별주들이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는 마켓 타이밍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변하는 인사이트와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공략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정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매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라이브 방송에서는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수익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명한 인사이트와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저희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함께 해야죠,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